자, 이제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 이 용도 구역은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이제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용도 구역은 용도 구역 지정 목적에 해당할 때 독자적으로 지정합니다. 용도 구역은 우리가 흔히 독자적으로 지정한다 그래요. 독자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독자적으로 지정했는데 그 결과 용도 지역이나 지구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고려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용도 구역 지정이 필요할 때 그냥 독자적으로 지정해요. 그 결과 용도 지역이나 지구가 규제가 강화되거나 완화가 돼서 기능이 강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도 구역 일단 종류가 네 가지예요. 먼저 개발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요 개발 제한 구역은 영어로는 그린벨트라 그러죠. 개발 제한 구역은 그린벨트, 영국식 제도입니다. 영국에서요 항공 사진을 찍었더니 도시 외곽에 푸른색 녹지대가 허리띠 모양으로 있더라. 우리는 이것을 그린벨트라 불렀는데요. 1962년도에요. 그린벨트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면서요. 푸른색 허리띠 직역하니까 푸른색 허리띠 좀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번역한 겁니다. 개발 제한 구역 영국식 제도예요. 개발 제한 구역 이건 아주 흔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추가 지정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추가 지정하는 경우 없고 다 해제만 시켜주고요. 현재 3기 신도시가 이제 발표된 곳 있잖아요. 3기 신도시 발표된 곳 있죠. 거기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발 제한 구역들입니다. 거기요. 그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문제 나와 가지고 저한테 이번에 이제 그 부동산을 오픈하려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오픈을 하고 싶은데 상황은 안 좋거든요. 요즘에 상황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여러분 제 카페에 이제 가입해서 이제 보시면은 예전에 우리 중개사들이 남겨놓은 글 같은 걸 보면은요, 이 공인 중개사들이 요즘에 힘든 이유가 거래가 없는 거예요. 매매라든가 전월세가 없어가지고 제일 힘든 공인 중개사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오로지 매매하고 전월세만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 거래가 끊기면 다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살아남는 공인 중개사는요, 주특기를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매매나 전월세 말고도요. 토지라든가 그다음에 경매라든가 부실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양을 만들어 놔가지고요. 우리가 어느 한쪽이 불황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은 호황이 돼요. 예전에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제일 호황이 뭐였나 봤더니 폐업 정리하는 영업이 있대요. 폐업을 해주는 영업. 호황이야. 남이 불황이야지 내가 호황이 되는 게 바로 폐업 정리 같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그 아파트 매매 같은 것이 다 매매 전월세 끊기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앞에 중개선 장사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주특기를 만들어 놓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신도시가 건설될 지역들의 토지라든가 상가, 그다음에 경매, 부실 채권, NPL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멀쩡히 다 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것이요. 17회 시험 때까지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는데 18회부터는 특별법이 안 들어가는 바람에 시험 범위에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중개업을 못 해요. 지금 사람들이 중개 못하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예.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이 요즘에 많이 떠오른다. 참고로 개발 제한 구역 시험 문제는 신도시의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될 때 꼭 시험에 나왔다는 거지. 아셨죠? 이거 설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개발 제한 구역 시험 출제된 해는 바로 신도시 만든다. 개발 제한 구역에 공공주택 건설한다. 이렇게 대규모 발표 났을 때라고 항상. 예. 그다음 두 번째 용도 구역이요. 시가화 조정 구역이 있습니다. 시가화 조정 구역. 시가화라는 뜻은 도시 거리화되는 걸 말해요. 시가화 조정 구역. 시가화는 도시 거리화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 거리화되는 것을 일정 기간 유보시키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도시 거리가 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개발되는 것을요. 시가와 조정 구역은요. 사례가 많지가 않아서 따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처음 들어본다 그래요. 시가와 조정 구역의 대표가 영종도 일대 347만 평입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 구역 지정이 됐고 거기는 규제가 개발 제한 구역보다 더 강해요. 가장 강한 게 시가와 조정 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 구역이요. 200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수산자원 보호 구역 200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수산자원 보호 구역은요. 2003년도에 처음 만들었을 때 전국에 47군데였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용도 구역 중에서 어디다 지정했는지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곳이 수산자원 보호 구역이에요. 어디다가 공개를 하게 되면은요. 와서 다 잡아가라는 뜻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 구역 유일한 비공개 지역이고요. 어디에 지정했는지를 알고자 하시는 분은 해양수산부에다가요. 정보 공개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심사해서 그 사람한테만 통지해줘요. 그래서 2003년도에 제가 제 제자를 시켜서 한번 제출했습니다. 알려달라고. 이름, 주민번호, 주소 쓰고 알고자 하는 목적,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 예? 연구 목적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데 2003년도에는 47군데는 지금은요. 20개 남짓 남아있대. 20개 정도. 왜냐하면 여기가 다 관광지하고 중복이 돼요. 그래서 선거 때 지역 민원들이 규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풀려지면 한 20개 정도 남아있대요. 수산자원보호구역. 근데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어요. 통영 앞바다 굴 양식장 같은데. 우리나라 굴 생산 70%가 나오죠. 이게 수산자원보호구역이에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2005년도에 생긴 게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요. 도시 지역 안에 주말에 등산 가는 산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2005년도에 생겼어요. 2005년도에요. 종전에 자연공원이라고 부르던 그 등산 가는 산들 있죠. 이 자연공원인데 그 자연공원이 도시 지역 안에 있을 때는요. 한꺼번에 명칭을 바꿔버린 거예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요.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주말에 등산 가는 산이다. 그러면 우리 서울은 전부 다 도시적으로 돼 있어요. 서울에는 관리나 농림, 자연환경 보전책이 없다고요. 서울은요. 서울은 주상공록만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뭐 남산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는 겁니다. 좀 등산 가는 산들. 자, 요 4개 용도 구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는요. 누가 지정권자냐는 거예요. 지정권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지금까지요. 지정권자. 먼저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을 결정하죠. 시가와 조정 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단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 구역 지정이 필요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서 용도구역 4개 중에서요. 지정권자를 가장 많이 물어봤던 문제가 저 수산자원보호구역이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생길 때는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2003년도는 국토부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한 거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때요. 해양수산부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뉴스가 2가지였습니다. 해양수산부를 신설했다. 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국토부 직원들 중에서 해양수산을 담당하던 직원들은 이제 국토부 직원이 아니야. 해양수산부로 정근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가방 싸들고요.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초대 장관 임명했습니다. 충청북도 출신 임명됐습니다.
초대 우리나라 기록에 나와요.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은 충청북도 출신인 거야. 예.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바다에 접해 있지 않는 도가 충청도지.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 해양수산부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권자 해양수산부 장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담당하는 직원은 하루 사이에 이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요 해양수산부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저기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림부가 농수산부라고 그랬죠 그때요. 그래가지고 이 공무원들은 다시 가방을 싸고 이사를 간 겁니다. 농림부로요 담당자가.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다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국이 다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고 농림부 직원이었다가 다시 해양수산부로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계속 해양수산부 된 거죠. 가장 이것이 가장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보존이 돼 있을까요? 힌트. 계속 이사를 다니느라고 짐 싸서 다니느라고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이기요. 부서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래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온 거예요. 시험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많이 나오는 게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이거는 시도지사하고 콤마를 찍고 대도시시장인 거예요. 이걸 항상 틀리게 국토부 장관으로 내요. 도시자연공원군 절대 국토부 장관 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가끔 문제 나오는 게 행위제한을 물어봅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먼저 봤었죠. 주문이 먼저 나왔죠. 아까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은 건축제한은 개특법이라고 그랬죠. 행위제한이 바로 건축제한이에요. 개특법. 시가와 조정구역 아까 조문이 있었죠. 이게 바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그랬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이었죠. 수산자원관리법이 있었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거였죠. 자, 그래서 지금 개특법은요. 예전에는 시험 범위였거든요.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특법으로 행위제한 내지 건축제한 한다. 이것만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관리법 역시 시험 범위도 아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법으로 행위제한을 한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 상세한 행위제한을 물어보는 것은 특별법이 아니고 우리 시험 범위인 시가와 조정구역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은 우리 시험 문제예요.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행위제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나온다.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은 우리 책으로 이제 먼저 체크를 하면서 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 132페이지 보시면 1번에 용도구역의 의의가 나와 있죠. 뜻,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게 용도구역인데 현재 4개는 다 강화하는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완화하는 용도 구역도 신설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연히치로 현재는 강화하는 것만 있을 뿐이고요.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등이 쭉 나오는데 이게 용도 구역 전체에 대한 뜻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개발 제한 구역 보시면은요. 주어가 국토부 장관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도시 외곽에 푸른색 녹지대를 만들어서 도시와 도시 사이에 완충지대 만든 것,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도시 개발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앞문장, 이제 뒷문장도 있어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뒷문장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군부대 근처가 개발 제한 구역 지정된 이유가 뒷문장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특별 규정 나왔죠? 지정 병정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법이 바로 개특법. 행위 제한도 따로 법률 정한다. 개특법이고요. 자, 시가와 조정 구역. 주어가 시도지사입니다. 시가와 조정 구역은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거의 다 몰라요, 일반인들이요. 사례가 많지 않아서 그렇고요. 우리가 가장 큰 면적으로 올해 지정했던 데가 지금 영종도 347만 평이고요. 인천공항 때문에 지정한 거고요. 옛날에 혹시 여러분 발산동이라 아세요? 발산이라죠. 발산. 그 일대 예전에 시가와 조정 구역 지정했던 적이 있어서 예전에요. 발산 일대요. 예. 발산역 일대죠. 그는 일단 잠시 지정했다 말았습니다. 발산역 일대. 그래서 시가와 조정 구역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요. 이거는 지정되면 규제는 엄청나게 강해요. 그린벨트보다 더해. 그런데 이거는 해제보다는 지정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개발 제한 구역은 법적으로 지정도 하고 해제도 할 수 있는데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요. 해제만 있고. 근데 시가와 조정 구역은 주로 지정하는 거예요. 기습적으로. 예. 그래서 시도지사가 주어로 나오고 직접 지정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 지역과 주변 지역의 핵심 단어가 나와 이제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야.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5년 이상 20년 이내 시험에 몇 번 나왔죠. 밑줄 치고 5년 이상 20년 이내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 인정이 되면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지정이 필요할 때는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가와 조정 구역이 2002년도에요. 영종도 347만 평을 지정한 거예요. 347만 평. 엄청나죠, 그렇죠? 영종도 일대요. 그때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인데 15년 지정을 했어요. 2002년도에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이 영종도 일대가 왜 문제가 됐냐 그러면요. 인천공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이 들어서니까 하루에 수십만 명이 이 공항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영종도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에 수십만 명이 공항을 이용하러 오고 나가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로 자기 땅에다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짓기를 원하는가? 어떤 종류 원합니까? 예? 음식점, 그렇죠? 음식점도 막 짓고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는 건물들 있잖아요. 나이트 클럽, 예? 단란주점이라든가 뭐 안마시술소라든가 러브 호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방치하면은요, 이 박 선생이 좋아할 만한 건물들은 하나도 안 들어서는 거예요. 도서관, 독서실, 예, 서점 이런 것들은 하나도 들어서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무질서한 시가화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시가화 조정 구역으로 기습적으로 지정했어요. 기습적으로. 제가 친하게 지내던 그 세무 전문가가 당시 연세가 60 정도 되셨는데 그분이요 발빠르게 영종도 내려가서 땅하고 집을 산 거예요. 딱 한 달 있다가 이거 지정당해 버렸습니다. 밤에 전 전화 왔었거든요. 지금 기억 생생해요. 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박 교수님, 예, 저 시가와 조정 구역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지정되면 끝이에요. 비명 소리가 들려요. 전화로. 예? 15년 지정당했으니까 75세 때까지 15년 묶이는 거죠.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럼 결국 15년이 2017년 10월 달이었어요, 원래요. 그러면 2017년 10월 달이 되면 풀려야 되는데 나라에서 풀질 않았어요. 예. 원래 법적으로는 2017년 10월 달이 15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날짜는 까먹었어요, 그때. 2017년 10월 달이었어요. 15년 지나는 게. 근데 풀질 않았다고요. 예. 아직 풀었다는 얘기 없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단계적인 개발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 계획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개발 계획이 347만 평을 개발하는 계획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 제가 2년 전에 요 시가와 조정 구역에 강의하러 갔다 왔습니다. 예. 14명의 직원이 이걸 관리해요. 공항관리공사 직원들한테. 그래서 강의하러 갔는데 세상에 347만 평 맨 끝에 교육장을 만들어 놨네. 내가 진짜 인천공항역에 내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갔는지. 세상에 허허벌판. 그래서 왜 이 구석에 만들어놨냐 했더니 우리 교육 담당자께서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오시면서 한번 눈으로 보시라고. 허허벌판 보시라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만들어놓은 개발 계획 보면은요 아주 화려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처럼 만들어놨어요. 라스베가스처럼. 예. 라스베가스처럼.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발표를 못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아까 그랬죠. 주어가 시도지사, 핵심 단어는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시가와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고요. 오른쪽에 시가와 유보 기간이라고 나오죠. 시가와 유보 기간을 주변 지역의 인구 동태, 토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가와 유보 기간을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시가와 유보 기간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예?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부터 6번까지 시가와 유보 기간 들어가 있냐고? 안 들어가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라고 돼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 1년에 한두 분이 꼭 있었어요. 선생님, 시가와 유보 기간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라고 돼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부터 6번까지 1번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에 6번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왜 여기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가와 유보 기간을 정한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인 것처럼 써놨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주 예리한 질문 아닙니까? 저는 이런 친구 저는 절대 친하게 안 지냅니다. 이 정도 두뇌가 되면은요 호랑이를 키우는 거야. 절대 옆에 두고 키우면 안 돼요. 예, 날 잡아먹거든 안 돼. 역시 여러분들 민법에서 말이죠. 혹시 주된 행위, 종된 행위 배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2번에 보면 용도 구역 4개에 대한 지정 변경 나오죠. 시가와 조정 구역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잖아요. 시가 조정 구역 지정 변경이 주된 행위고요. 거기서 유보 기간은요 종된 행위야. 이해되시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가 조정 구역 지정하면서 바로 유보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예. 민법을 좀 공부하시니까 서로 대화가 된다, 그렇죠? 예.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예. 주물과 종물. 예. 예전에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도서관에 그 여학생 2명이 하루 종일 도서관을 돌아다니는 분이 계셔요. 도서관을. 그래서 그 여학생이 그 응원단 여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 응원단 있죠. 치마 입고 춤추는 여학생들 있잖아요. 체육할 때. 그래서 그 여학생이 일어나서 한 바퀴 돌면은 다른 친구 여학생이 같이 일어나서 또 도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저 일어나는 여학생이 주물이고요. 뒤에 따라가는 여학생이 종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법대 학생들은 주물과 종물로 불렀습니다. 법대 학생들은 다른 과 무슨 말인지 몰라. 주물과 종물 불렀어요. 예. 그래서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된 급부, 부수적 급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온갖 법에 다 나오는 거예요. 민법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지금 시가 유보 기간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 바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종된 행위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하는 거고요. 실효, 효력 상실인데요. 효력을 잃는다. 최근에 시험에 안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가와 조정구역의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로부터
다음 날 밑줄 치고 효력을 잃는다. 이것을 실효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2017년 10월 달이 되면 끝났거든. 영종도가. 그러면 효력이 상실이 됐다고 지금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개발 계획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걸 시험에 내면은요. 국토부가 잘못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시험에 못 내고 있다. 그다음에 실효가 되면 실효가 됐다는 고시를 해야 됩니다. 실효 고시. 예. 이때 이 실효 고시는 확인적인 의미의 고시라는 게 예전에 기출 문제 한번 나왔어요. 실효 고시는 확인적인 의미의 고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참고로 한번 알아두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한번 문제도 나왔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경우 있어요. 지나가는 얘기로 설명드렸는데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고시는요. 효력 발생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효력 발생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 고시가 확인적 의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적 의미의 고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가와 유보 기간이 만료가 되면 만료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실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만료된 다음 날에 이미 실효가 된 거야.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고시를 우리는 확인적 의미의 고시라고 하는 겁니다. 확인적 의미의 고시다. 자, 그래서요. 이 확인적 의미의 고시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민법에서 권리 능력의 취득 시기가 언제입니까? 사람이 인간이 자연인이 권리 능력 취득하는 시기는 출생이죠. 권리 능력을 소멸되는 시기가 사망이고요. 그러면은요. 우리 출생 신고라는 거 있지. 출생 신고는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확인적 의미의 신고예요. 확인적 의미의 신고야. 출생 신고 안 했다고 사람이 안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출생 신고는 신고했다고 출생률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출생을 했는데 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한 신고라고. 사망 신고 없으면 사람이 아직 살아 있는 건가? 아니죠. 사망 신고도 확인적 의미의 신고예요. 그냥요. 그래서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 신고가 없어도 사망의 효력은 생겨요. 근데 문제는 혼인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혼인 신고. 그 혼인 신고 해봤습니까? 예, 신고. 예. 우리 혼인 신고는요 효력 발생 요건인 신고예요. 그래서 혼인 신고를 했을 때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식을 하고 한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요 혼인의 효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일방 배우자가 사망했다 상속권이 없어요. 유일한 예외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민법상 상속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남편이 현재 몸이 약해, 예? 그런데 가진 재산은 많은 거야. 혼인 신고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오늘 빨리 댁에 돌아가셔서 혼인 신고 하셔야 돼. 그래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근데 이제 가진 거는 없고 몸만 약하다. 그러면은 하면 안 되지. 그렇죠? 호적이라도 처녀로 남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혼인 신고는 효력 발생 요건인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각종 신고는요 둘 중에 하나야. 확인적인 의미의 신고 아니면 효력 발생 요건. 자, 공법에 나온 이제 고시가 있어. 공법의 고시는 둘 중에 하나야. 확인적 의미의 고시가 있는가 하면은요 효력을 발생시키는 고시가 있어요. 그래서 실효 고시는 다 확인적 의미의 고시야. 다음 날에 이미 실효가 됐어.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고시인 거야, 그냥요. 그래서 실효 고시가 있을 때 실효가 된다, X야. 이게 기출 문제라고 예전에. 실효 고시를 했을 때 실효가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다음 날 실효가 된 거야. 아셨죠? 예. 우리 공유 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 공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혹시요? 공유 수면을 매립한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과 동일한 경우는 매립 준공인가일로부터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단 고시는 해야 된다. 이때 고시가 효력 발생 요건이 되는 거죠. 고시 없으면 효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정의 효과가 나옵니다. 시가와 조정 구역을 지정했을 때는요, 지정 효과 행위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요 행위 제한이 바로 이거 시가 조정 구역. 행위 제한 크게 둘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자,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은 요거 원칙이 금지입니다. 원칙 금지. 예외가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원칙 금지다. 얼마나 규제가 강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도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비도시군 계획 사업. 비도시군 계획 사업은 뭐냐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걸 말해요. 이거는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허가 사항으로 만들어 놨어요. 허가 사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비도시군 계획 사업과 같은 말이 개발 행위예요. 개인이 땅 파거나 개인이 건물을 짓는 개발 행위입니다. 이런 개발 행위는요. 이런 개발 행위는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원칙 금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것은요, 우리가 개발 행위라 그러고, 요거는 꼭 필요한 것들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고, 허가 사항에 나열이 안 돼 있으면 다 금지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133페이지 방가로 1번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거 원칙 금지라 그랬죠? 원칙 금지. 근데 법조문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만 적어 놓은 거예요. 원칙은 금지라는 전제하에 허용되는 경우는 3단계 조건을 통과해야지 허용이 돼요. 첫 번째, 국방상 공익상 시가 조정 구역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할 것. 2단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것. 3단계, 국토부 장관이 시가 조정 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정이 없다고 인정할 것. 요 3단계 조건이 충족되면 시행할 수 있답니다. 예. 자, 이제 개인이 땅 파거나 개인이 건물 짓는 비도시군 계획 사업 보시면요. 밑에 나열돼 있는 것들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밑에 나열되기 시작해요. 다음 페이지도 쭉 넘기면 쭉 나오는데 이거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는 거 시험에 나올까요? 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허가 사항은 우리가 다 외울 필요가 없고요. 전체 95%는 상식으로 맞출 수가 있다. 전체 95% 일단 133페이지 밑에 농업, 임업, 어업 할 때 필요한 건축물은 다 허가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은 다 허가 받으면 지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잠시를 물어보시는데 지하철 2호선 타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 누에꽃이 키우는 양잠하는 방을 잠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농업, 임업, 어업하는데 필요한 건물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은 이거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농업, 임업, 어업할 때 필요한 건물은 다 허가 받으면 지을 수 있다. 허가권자는 6명 시장 군수고요. 그 다음에 뒤로 쫙 넘겨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건물은 다 금지가 돼요. 제가 좋아할 만한 건물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알면은 이제 95%를 맞추는 거야.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농업, 임업, 어업 할 때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물은 금지. 박 선생이 좋아하는 것은 허가 받으면 지을 수 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95%를 맞춘다니까. 예. 일단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을 수 있는지 못 짓는지 OX로 대답하시면 돼요. 예. 나이트 클럽, 도서관, 그 다음에 러브 호텔, 그 다음에 독서실 다 맞췄어. 그래서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게 95%라니까 이제 나머지 5%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5%는 제가 칠판에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요. 5% 우리 허가 사항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허가 사항 정리하면 됩니다.
먼저 주택의 신축은 금지예요. 주택의 신축은 금지다. 대한민국에서는요, 아무리 규제가 강해도 주택 신축은 금지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시가조정구역은 금지예요. 저기 개발 제한 구역은 금지 안 됩니다. 허가받고 줄 수 있어요. 근데 아예 금지입니다. 시가조정구역은. 그 대신에 주택의 증축은 허가받으면 할 수가 있어요. 단 기존 면적을 포함해 가지고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증축할 수 있다. 그러면 기존 주택 면적이 100이면요. 증축할 면적이 없는 거지.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요. 종교 시설이 있는데요. 종교 시설도 신축이 금지이고요. 증축은 허가받으면 할 수 있어요. 왜 종교 시설 신축은 금지인가?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느님의 뜻입니다. 예. 종교 신축 증축은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세 번째가요. 공장은 요거 신축 금지다. 증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한 바는 없다. 일단 신축 일단 금지야. 공장은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있는데 요 네 번째는요. 제가 요 색깔을 바꿔 쓸게요. 네 번째 빨간색으로 쓰는 거지. 안 외우면 피 본다는 뜻이야. 그래서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기타 등등이 있어요.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게 공공시설은 그냥 허가 안 받고 짓는 거 아닌가 그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공공시설이라도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허가를 받고 지어야 돼요. 그래서 경찰 파출소 강도가 들끓어 그래도 허가 받기 전까지는 경찰 파출소 설치 못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막 쓰러지고 있어. 허가 받기 전까지는 보건소 설치 못합니다. 불이 아무리 나도 허가 받기 전에 119 안전센터 안 돼요. 예. 센터. 그 다음에요.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것이요. 동사무소 같은 겁니다. 동사무소. 여러분 동사무소가 맞아요. 지역자치센터가 맞아요. 지역자치센터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 바꿔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건축법에 가서는 지역자치센터로 공부해야 되고요. 국토계획법에서는 동사무소로 공부해야 돼. 왜? 담당 공무원이 이걸 아직 안 바꿔놨어요. 예. 그 다음에 급할 때 아무리 급해도 참아야 돼요.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이런 것들 등등이요. 대표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공공시설이에요. 예. 이게 시험에 벌써 한 3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요. 세상에 경찰 파출소도 시가조정구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 맞는 거라고요. 허가 안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라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또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34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마을 공동시설 공익 공공 나왔는데 박스 안에 1번에 주택 중에 동그라미 1번. 자, 주택 증축 나왔죠. 신축이란 말 없죠. 없으면 금지예요. 주택 신축 금지. 증축은 기존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을 공동시설이 쭉 나오는데 동그라미 6번에 선착장하고 무량장이라고 나옵니다. 무량장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량장. 야구장? 양어장? 제가 이 무량장이라는 것을 텔레비 드라마에서 봤습니다. 무량장을요. 무량장이요. 혹시 여러분들요 TV 문학관이라고 아세요? TV 문학관. KBS에서 밤늦게 하는 드라마인데 되게 몇 사람이 안 나와. 그렇죠? 배우가 몇 사람 안 나와요. 그 TV 문학관을 제가 한 날 보고 있는데요. 남자 여자가 이제 서로 사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한테 웬 동네 꼬마가 와서 아저씨 저쪽에 무량장에서 아줌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는 거야. 무량장에서 아줌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무량장은 소규모 선착장을 말하는 거예요. 물건을 내리는 걸 말해요. 물량장. 예, 소규모 선착장을 말해요. 그래서 어촌 마을에는요 선착장이라기보다는 무량장이 많아요. 소규모. 그래서 아줌마가 무량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는 거 대사가.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아 저거는 시가와 조정 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한데 그런 거지. 공법적인 시각으로 TV 문학관을 보고 있으니까 감동이 없어. 아 이거 물어보신 분 계셨거든요 예전에. 그 3번이 이제 핵심이죠. 3번 보시면은 보건소, 경찰 파출소, 119 안전센터, 우체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니까.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관공업 그런가 보다. 일단 오른쪽을 쫙 보시면은 7번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는 거예요. 7번에 동그라미 3번. 공장, 주택 등 시가 조정 구역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 용도를 자, 근린 생활 시설 밑줄 치고 맨 마지막 줄로 오시면은 또는 종교 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그래서 공장이나 주택 등 신축이 금지된 시설을 근린 생활 시설이나 아니면은 종교 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공장을 만약에 안마시설소로 바꾸는 거 허가 나올까요? 아니요. 나와. 거기 써 있잖아 안마시설소. 대개 안마시설소를 출입하시던 분들은 안마시설소가 나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락시설인 줄 안다고. 이거 근린생활시설이야 안마시설소가. 그렇죠? 그래서 안마시설소 갔다 오신 분들은 본인의 경험에 따라서 위락시설인 줄 안다니까. 이거 건전한 시설이야. 근린생활시설이라고요. 예. 태국 안마? 예. 태국 안마. 예. 그 예전에요 합격률이 많이 떨어지던 학원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부천에 있는 학원에서 10여 년 전에 강의를 했는데요. 그 학원이 8층에 있었거든요. 끝에 8층이에요. 근데 8층에 있는데 중간에 4층하고 7층에 안마시설소가 두 군데나 있었어요. 같은 건물에. 부천에. 부천시 상동에. 그래가지고 그 4층하고 7층이 안마 두 개 있는데 4층은 중국식 안마고요. 7층은 태국식 안마인 거야. 둘 다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예, 안마시설인데 한날 이제 아침에 제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요. 제가 좀 일찍 왔거든요. 화장이 진한 아가씨들이 다 내려오는 거야. 이게 뭐냐 그러면 퇴근하는 거예요. 아가씨들이 퇴근하는데 그날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8층에 걸어 올라가야 돼. 8층까지. 비상계단 있잖아요. 계단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아저씨들하고 10대 명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걸어가서 올라간 거야. 4층 복도를 지나가는데 빨간 등불 있지. 정육점 불빛 있지. 4층 복도에 있고 또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7층 가니까 또 빨간 정육점 불빛 한 번 더 나와. 7층에. 그리고 뒤를 돌아봤는데 분명히 뒤에 아저씨들이 한 10명 정도 따라왔는데 한 3명이 안 보이는 거야. 3개 안 보이는 거야. 중간 샌 거지.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안마시설소는 절대 위락시설 아닙니다. 예, 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래서 안마시설소, 영종도의 안마시설소 이거 들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배웠던 분이요. 영종도에 개업하신 분 계십니다. 이쪽이에요. 영종도 외곽이에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예전에 목이 좀 뻣뻣하다 그랬더니 제가 이 거북목이라는 거예요. 거북목. 책을 하도 봐가지고. 진짜라니까 안 믿는 분이. 정형외과를 갔는데 자기 작년에 교통사고 당해서 갔더니 제 목을 딱 보더니요. 만약에 사고로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전치 한 6개월이래. 사고가 아닌데 왜 이렇게 목이 됐냐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봤다 그랬더니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예.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 우리 그 합격생이 영종도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자기가 안마 시술소를 추천해 주겠대요. 그러니까 태국식 안마인데요. 얼마나 안마를 잘하는지
뼈를 다 분해해서 조립해 준대. 그럼 사람 죽어요, 여러분요. 뼈를 다 분해해서 다시 조립해 준대. 무슨 총도 아니고 말이야. 하여튼 거기가 이제 보니까 안마시설소가 허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종교시설은 신축은 금지라 그랬죠? 증축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 채취 등등 경미한 행위인데요.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산지관리법이나 산림법이 시험 범위에 있었을 때는요. 이게 나온 적이 있었지만 산림법하고 그다음에 산지관리법이 시험 범위에 삭제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안 나와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안 가르치겠습니다. 예전에 임목, 벌채, 조림, 육림 등등 경미한 행위가 예전에 시험에 언급된 적이 있었지만 지금 안 나와요. 예. 예전에 우리 산림법에서 그런 조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임목을 벌채할 때는 원래 허가를 받고 베야 되는데 신고만으로 벌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묘목이 가슴 높이 이하일 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묘목을 많이 심잖아요. 이 중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있죠. 못 자라는 게 있으면은요. 못 자라는 나무는 신고만 하고 벨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1m 이하도 아니고 가슴 높이 이하인 거야. 법에 가슴 높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무심코 강의하다 혼났어요. 그럼 가슴이 처진 사람은 더 낮은 걸 자를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건 더 유리하다 그랬거든요. 유리하다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더 낮은 거 자를 수 있으니까. 그랬다가 돌 맞을 뻔했다니까 수업 시간에. 그리고 그의 시험 나왔어. 가슴 높이 이하가 나온 거야. 신고사항으로. 그랬더니 뭐 메일로 사과한다고 뭐 이렇게 막 보내서 이미 때는 늦었어. 가슴에 못을 다 박아놓고 나서 그때는 아직 지금 필요 없습니다. 이거. 예. 나중에 실무할 때 혹시 필요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왜? 임목 벌채 허가 받는 게 원칙이지만 신고로서 벌채할 수 있는 예외가 가슴 높이 이하 나무는 신고할 수 있어요. 예. 사전 협의라는 것이 있다. 넘겨주시고요. 136페이지 허가 기준이 있는데요. 일반적 허가 기준,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 인정될 때 허가해서는 안 된다. 예. 뻔한 얘기고요. 자, 산림 안에서 허가 기준이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쪽이 시가화 조정 구역인데요.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 허가 받으면 지을 수 있는 농업할 때 필요한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허가를 내주겠죠. 그렇죠? 농업할 때 필요한 건물을 짓겠다는 거지. 근데 우리 원래 산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 또 산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베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요. 임목 벌채 허가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 허가를 내준 거야. 그럼 이 허가의 뜻에서는요. 산지 전용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고 임목 벌채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로 받을 필요 없다는 거야. 알고 허가 내준 거니까. 그래서 산림 안에서 허가 기준 임목 벌채 조림. 조림은 간장 넣고 졸이는 거 아닙니다. 나무 심는 걸 조림이라 그래요. 육림은 주지 육림이 아니야. 물 주고 키우는 걸 육림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벌채 조림 육림 허가 기준은 산림 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이 옛날에 산림법이었어요. 산림자원법에 의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허가 거부 금지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예, 허가 거부 금지 사항. 이거는 허가 금지가 아니야. 허가 거부가 금지야. 잘 읽어야 돼 이거. 예, 이거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설명을 따가 잠시 말하는 게 만약에요 분명히 시가화 조정 구역은요. 해제되기 직전에 뉴스에서 문제가 돼요. 시가 조정 구역 해제가 지금 많은 사람 주목을 받고 있고 영종도가요. 영종도에다가 현재 허가 신청하면은요 당연히 내줄 것도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기 박스에 있는 것은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내주라고 허가 거부 금지야. 예. 그 저는 법대 4년 동안 장학금을 면제받았거든요. 장학금 면제. 이거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잘 들어야 된다니까. 이거는 허가 금지가 아니라 허가 거부가 금지라고요.
절대 지금 외우지 마시고 이게 이제 뉴스에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뉴스에 나온 것을 체크해서 보고 시험장 가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외우지 말라는데 몰래 뭐 뽕나무 1800 중에 외우면 안 돼. 그래서 혹시나 이제 뉴스에 나오면은 그때 나온 것을 기억하고 가면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 우리가 맞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절대 손대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조건부가 조건을 걸고 허가해 줄 수 있다. 오른쪽에 허가를 해줄 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위반했을 때는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조정 구역에서 허가 안 받고 건물 짓거나 이러면 처벌이 제일 강해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의제 규정이 바로 이거예요. 산지 전용 허가나 임목 벌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예. 그래서 시가와 조정 구역에서 허가 나는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 받았다. 그게 산지였다 그러면 산지용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고 나무를 벨 수밖에 없죠. 임목 벌채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데 자 시험 문제 농지법이 안 나와. 그렇죠?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나올까요? 시가 조정 구역에서는 농지법이 안 나온다. 이렇게 나올까 시험에? 그 아니겠지. 시가와 조정 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X. 이거는 의제되지 않아. 농지 전용 허가는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 주어 해양수산부 장관 밑줄 칠 거 어디다 지정하는가 보세요. 공유수면이나 인접된 토지, 인접한 토지. 공유수면은 바다, 호수, 강을 말해요. 현재 북한강 근처에 양평에도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어요. 이제요. 그러니까 북한강 옆에 양평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그 옆에 땅을 산 거예요. 그분 목적은 그 강변 옆에 땅을 사서 별장을 짓고 그 앞에다가 뱃놀이를 하려는 거야. 보트를 타고. 근데 뱃놀이가 허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었어. 예. 제자한테 샀는데. 그래 가지고 거기는 왜 비공개를 하는가? 그물을 던지면은 다 멸종을 해요. 양평에 있는 거기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천연기념물인 물고기가 알을 낳는 곳이야 거기가. 거기 공개하라는 건 뭐예요? 공개하면 와서 잡으라고 하는 거지. 예. 궁금하신 분은 저 따라 한번 오세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갈 일이 있어 그 근처에. 왜냐면 제가 그 드론을 띄울 거예요. 드론을요. 드론을 이제 띄우는데 드론으로 이번에 그 3기 신도시 있잖아요. 드론으로 다 촬영하려고요. 예정 촬영해가지고 그걸 다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드론으로. 그래서 이제 드론으로 이걸 촬영하고 나는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촬영하러 갑니다. 예. 저 따라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밥을 사주겠습니다. 예. 아주 예. 다음 주 중에 이제 다음 중에 예. 공유 수면이나 인접한 토지, 바다, 호수, 강하고 인접한 토지에 지정한다. 5번에 도시자연 공원 구역이 있죠. 자, 주어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밑줄 치시고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건전하게 살고 있구나, 그렇죠?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 도시 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자. 개발을 제한한다 나오죠. 산지를 개발 제한하는 곳이 개발 제한 구역인가? X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한다. X라고요. 개발 제한한다는 말이 나와도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라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에요. 예.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저 법이 뭐예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그렇죠? 예.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늘 정리를 다 했습니다. 용도 구역까지. 외울 게 상당히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오늘 특히 용도 지구 다 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건폐율 용적률을 다 외워 주시고 나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쉬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물론 쉬워진다고 얘기만 하시 뭐 쉬워지진 않아. 예.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진도가 좀 많이 나갑니다. 이제 자질구레한 설명은 이제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많이 진도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도 나가다 보면은 2시가 좀 넘을 수도 있고 2시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중간에 자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논리가 이어져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 배가 고프시겠지만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된 것 같다 이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